여러분, 김치 속에 유산균이 풍부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요거트 속의 동물성 유산균보다 이 김치 속의 식물성 유산균이 장점이 있다면, 동물성 유산균은 위산하고 담즙에 약해서 장까지 도달하는 생존율이 40%를 넘기기 힘든 반면에, 식물성 유산균은요 위산에도 90% 이상이 살아남아요. 대단하죠. 유산균은 뭐 몇백만 마리 먹으면 뭐예요? 장까지 죽지 않고 잘 도달해서 안착할 수 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식물성 유산균인 김치 유산균은요, 그 종류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 개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약 30여 종이 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BTS 같은 스타급 균주가 있어요. 류코노스톡, 바이셀라,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이분들이 3스타입니다. 김장 직후부터 이제 묵은지가 되기까지 이러한 유산균들의 이제 생로병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김치의 종류나 보관 온도, 또 저장 기간 같은 이 조건에 따라서 어떤 균은 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어떤 균은 금방 시들시들해집니다. 과일이 익는 것과 김치가 익는 것은 다릅니다. 김치를 맛있게 익게 하고 또 사람에게 이로운 작용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김치 속의 유산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김치 먹는 타이밍에 있어서도 이러한 유산균 분포를 잘 살피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우선 김치를 담근 후에 바로 냉장고에 넣을 수도 있고, 밖에서 하루 이틀 예비 숙성시킨 후에 넣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김치는 예비 숙성시킨 후에 저온 보관했을 때 유익한 유산균들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김치 맛도 더 좋은가 봐요. 따라서 집에서 김치를 담그실 때는 15도 정도 온도에서 꼭 예비 숙성을 시켜 주시고요. 이후에 냉장고에 넣으면 김치 유산균들이 잘 번식을 하는데, 이 유산균 수가 최대가 됐을 때가 4도씨에서 보관했을 경우 1주에서 12주 사이예요. 김치를 갓 담갔을 때는 유산균 수가 1g당 1만 마리이다가요, 발효가 되면은 1억 마리로 증식을 하고요, 아주 잘 발효시키면 10억 마리가 넘기도 합니다. 김치 유산균 수의 변화에 대한 연구들을 여러 찾아봤는데요. 저장 조건에 따라서 그 균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서 1g당 1억 마리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김치 100g을 섭취하면 100억 마리의 유산균을 먹는 셈이 되겠죠. 이 김치 유산균은요, 더 오래 묵힌다고 그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발효한 지 3개월이 넘어가고 또 6개월이 넘어가면 유산균 수는 점점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관한 지 1년이 넘어간 묵은지의 경우에는 1g당 2,000마리 정도로 그 수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김치는 전체적인 유산균 수도 중요하지만 이 저장 시기에 따라서 잘 번식하는 유산균 종류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건강 효과도 조금씩 달라지겠죠. 이 김치 발효 초기에는 어떤 유산균이 잘 자라느냐? 류코노스톡 유산균이 가장 잘 번식해요. 이 김치에 달고 좀 시원하고 아주 그 상큼한 맛을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유산균입니다. 공기가 없는 곳을 좋아하고 또 4, 5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김장을 한 후에 비닐이나 배춧잎을 잘 덮어서 공기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그냥 가만히 이제 냉장 보관을 하면은요,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발효 2주째에 그 수가 최고치에 달합니다. 2주가 넘어가면서 김치가 익기 시작하면은요, 류코노스틱 유산균은 조금씩 감소하고 바이셀라 유산균이 가장 왕성하게 번식합니다. 특히 바이셀라 코리안시스 유산균에 대한 효능이 많이 밝혀져 있는데요, 위암 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유산균은 오르니틴이라는 아미노산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것이 근육을 증강하고 체지방을 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바이셀라 유산균은요, 김치 발효 4주째가 가장 전성기이기 때문에 담근 지 한 달 된 김치는 위암을 예방하고 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김치 발효 후기에는 아토피 피부염과 또 과민성 대장증후군 완화에 특히 도움이 되는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이 가장 우세하기 때문에 장이나 피부가 안 좋은 분들이 있다면 신맛이 나는 잘 익은 김치를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은요,
4도씨 온도에서 보관했을 경우 김치 발효 18주차 때 그 수가 최대치에 달았다가 이후에 조금씩 감소하고요. 산소가 있는 곳, 그리고 15도에서 20도의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김치를 담근 후에 저온 보관하지 않고 상온에 그냥 쭉 두면은요, 이 발효 초기부터 락토바실러스가 쫙 퍼지면서 김치도 금방 신맛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김치가 쭉 익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유산균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김치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익혀가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묵은지는 어떨까요? 김치가 너무 쉬어지면요, 유산균을 견디지 못하고 많이 죽어서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묵은지 좋아하는 분들 너무 실망은 마시고요. 유산균 종류나 수는 적어지지만 발효산물인 유기산, 또 글루탐산 등은 다 남아 있고요. 김치가 묵은지가 되면은 항산화 효능이 가장 뛰어납니다. 김치를 보관하다 보면 하얀 막이 끼기도 하는데요. 이때 김치를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 하얀 막은 곰팡이가 아니라 이 김치 속의 효모가 공기와 접촉하면서 만들어진 효모 덩어리, 즉 골마지이기 때문입니다. 김치뿐 아니라 왜 된장, 간장 같은 장류에서도 골마지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세계 김치연구소 연구팀에서 이 골마지를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 효모 5가지를 알아냈어요. 뭐냐면은 한세니아 스포라 우바럼, 그 다음에 피치아 클로이베리, 그 다음에 야로위아 리포리티카, 카자스타니아 세르바치, 칸디다 사케. 이름 너무 어려워요. 이 모든 효모에서요, 독소 관련 유전자는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심이에요. 그래도 골마지가 보인다면은 다 걷어내고 또 깨끗하게 씻은 후에 반드시 끓여서 먹는 것이 좋겠고요. 또 골마지 생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 효모가 공기와 접촉하는 것을 최대한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치 뚜껑을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지 마시고, 또 먹던 김치통에 다시 넣지 말고 하여간에 잘 밀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김치는 담근 후에 바로 냉장고에 넣지 말고 반드시 밖에서 하루 이틀 예비 숙성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김치 유산균 수는 4도시에서 보관 시에 발효한 지 3개월째 때까지가 가장 풍부하고요. 이 김치 발효 초기에는 김치의 맛을 결정하는 류코노스틱 유산균이 가장 많고, 또 김치를 담근 지 한 달이 되는 시점에서는 위암 예방과 또 항비만 효과가 있는 바이셀러 코리안시스 유산균이 많습니다. 그리고 발효 후기에는요, 아토피 피부염과 과민성 장염에 좋은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이 풍부하고요. 묵은지가 되면은 유산균 순이나 유산균 종류는 줄어들지만 항산화 효능이 가장 뛰어납니다. 유산균에 대한 연구는 이미 밝혀진 것보다 앞으로 밝혀질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다는 아닙니다. 우리 몸에 유익한 이런 유산균들을 다양하게 그리고 골고루 섭취하려면 저온에서 김치를 천천히 익혀가면서 평소에 꾸준히, 그러나 염도는 2% 이하로 너무 짜지 않게 먹었을 때 언제 어떻게 먹어도 좋은 것이 김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정나래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